북한이라는 폐쇄적인 장막 속에서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리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마치 그림자처럼 최고 지도자의 가장 은밀한 명령을 수행하며 북한의 심장부를 움직였던 사람들, 바로 8번 상무라는 호칭으로 불리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수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손과 발이 되었고, 또 다른 때에는 그 지시의 방향 자체를 뒤에서 조종하며 북한의 운명까지도 은밀하게 바꿔놓았다고 전해지죠. 그들의 정체는 극히 소수만이 아는 극비 중의 극비였고, 세상에 그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북한 사회 전체가 들썩일 만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8번 상무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들의 존재는 북한 체제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 오늘 우리는 북한 최고 권력의 가장 깊은 곳,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미지의 인물들, 즉 8번 상무들의 충격적인 실체와 그들이 걸어온 비밀스러운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정보의 나열을 넘어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북한이라는 국가의 궤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그림자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드리워져 있는지를 함께 추적하며 북한 체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지적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이들의 은밀한 삶과 죽음,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펼쳐졌던 그들의 드라마는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의 심층 권력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8번 상무라는 호칭을 들으시면 아마도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직책명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복잡하고도 은밀한 권력 구조 속에서 최고 지도자의 가장 핵심적인 지시를 직접 수행하는, 말하자면 특수임무를 부여받은 최고위급 핵심 인물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명칭이었죠. 이들은 공식적인 직함보다는 그들이 가진 역할과 은밀한 영향력으로 정의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특정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처럼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가장 가까이에서 읽고 때로는 그 의중을 형성하는 데까지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의 존재는 그토록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을까요? 북한은 본질적으로 정보가 극도로 통제되고 권력이 극소수에게 집중된 사회입니다. 8번 상무들은 바로 그 소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기에 그들의 신분이 공개되는 것은 곧 체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며 공식적인 회의록에는 이름 한 줄 남기지 않은 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마쿠 실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마치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빙산을 움직이는 강력한 해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이 8번 상무라는 존재 자체가 북한 권력의 특수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는 최고 지도자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아래에는 수많은 관료와 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사이를 조율하고 때로는 통제하며 지도자의 의지를 구현하는 은밀한 통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8번 상무는 바로 그 통로이자 지도자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자신만의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체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존재였던 것이죠. 이들의 탄생은 북한 체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체제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은밀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실체였으니까. 이처럼 8번 상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닌 북한 최고 권력의 비밀스러운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들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고 또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북한의 역사를 만들어갔는지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미스터리한 존재들 중 김정일 시대의 북한 경제와 대외 공작의 그림자 실세로 활약했던 첫 번째 8번 상무의 충격적인 행적을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을 몰락했던 그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 시간 북한 권력의 가장 은밀한 곳에 자리했던 8번 상무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죠. 최고 지도자의 그림자이자 체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이 미스터리한 인물들, 과연 그들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왜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리며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을까요? 이는 북한 특유의 권력 작동 방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자원과 정보가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되는 체제 속에서 복잡한 대내외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지도자의 지시를 오차없이 수행할 특별한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은 단순한 직책이 아닌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섭 없이 은밀하게 움직이는 특정 임무 수행 최고의 핵심 인물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회의실, 최고 지도자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앉아 모든 상황을 주시하는 실루엣처럼 말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북한 지도부의 복잡한 권력 구조도 안에서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을 겁니다. 외부 세계는 물론 북한 내부 주민들조차 그들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으니 철저히 통제된 정보 환경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비밀스러운 권력이었던 거죠. 검열된 문서들 사이 지워진 이름 대신 8번 상무라는 숫자만이 선명했다면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8번 상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권력 최신부의 은밀한 명령체계이자 지도자의 의지를 구현하는 보이지 않는 손, 동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북한 운명을 좌우했던 그림자 권력의 서막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 베일에 쌓인 8번 상무의 첫 번째 실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김정일 시대 북한 경제와 대외 공작의 최전선에서 그림자 실세로 활약했던 한 인물이 있었죠. 그는 8번 상무로 불리며 북한의 숨통을 틔울 비밀 자금 관리와 해외 사업 추진의 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비밀 금고의 열쇠를 쥔 듯 그는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외화를 벌기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은밀히 활동했죠. 어두운 공장 제품들이 밀거래 항구를 통해 해외로 실려나가고 그 수익금은 베일에 쌓인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그의 손에서 지휘했습니다. 그의 지시 하나하나가 북한 경제의 맥박을 좌우했고 해외 사업의 성패는 최고 지도부의 안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였죠.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권력의 속성이 늘 그렇듯 그림자 실세의 운명 또한 예측 불가능한 법이죠. 권력 정점에 오를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언제든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승승장구하던 그의 행보는 어느 순간 급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체제 내부 깊은 곳에서 시작된 의심과 견제, 결국 숙청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달았던 것이죠. 해외 비밀 계좌의 서류 뭉치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을까요? 아니면 막강한 영향력이 최고 지도자의 신기를 거스르기라도 했던 걸까요? 어두운 조사실 안에서 혹은 긴장감 도는 군부대 내에서 그는 고독하게 마지막을 맞이했을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을 몰락하는 그의 뒷모습은 북한 체제 안에서 그림자처럼 활약했던 인물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그가 쌓아 올린 부와 해외 네트워크는 한순간에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가고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지워진 채 오직 8번 상무라는 숫자만이 남아 체제의 잔혹한 역사를 증언하게 됩니다. 놀라움과 함께 체제 내부의 배신감, 그리고 한 개인의 허무한 비극이 교차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8번 상무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북한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한 개인의 흥망성쇠를 통해 체제의 단면을 엿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8번 상무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이번 인물은 경제와 외화벌이를 넘어 북한의 생존 전략 그 자체와 직결된 훨씬 더 위협적인 그림자를 드리웠던 인물입니다. 바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기술 발전에 깊숙이 관여하며 8번 상무로 불렸던 군부의 핵심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을 넘어 한반도 정세와 국제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죠. 어쩌면 그가 바로 북한이 오늘날과 같은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숨은 설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최고 지도자의 전폭적인 신임을 등에 얻고 북한의 군사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외부 세계의 삼엄한 감시와 제재 속에서도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복잡한 장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수많은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핵무기 개발에 매달렸을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이 두 번째 8번 상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독려하며 때로는 가혹한 명령을 내려가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고 나아가도록 채찍질했습니다. 그의 지시 하나하나가 북한 군사력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가 되었을 테니까요. 그의 손에서 탄생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동시에 외부 세계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었죠.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8번 상무의 기술적 기여와 냉철한 판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 현장에 긴박감 넘치는 카운트다운 소리, 지하 핵실험장의 굉음, 이 모든 것이 그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세요? 그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잔혹한 결정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로 기억됩니다. 북한 내부의 자원과 인력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시키면서 주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국가의 생존이라는 대의 명분 아래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을 겁니다. 군복 차림으로 지도자의 옆에 서서 냉철하고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보고를 올리는 그의 모습은 북한 군부의 심장부에서 뛰었던 차가운 피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의 존재는 곧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모든 자원을 군사 부문에 집중했던 이른바 성군 정치의 상징과도 같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번째 8번 상무가 남긴 유산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핵무장이라는 거대한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났죠. 위성사진으로 포착되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끊임없이 증강되는 군사장비들은 그가 뿌린 씨앗이 거대한 열매로 자라났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한의 외교 전략에도 깊이 관여하며 핵무기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독자적인 노선을 고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그림자 같은 초원과 집행력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죠. 이처럼 8번 상무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인물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북한 체제의 핵심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그림자 권력의 대리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8번 상무가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면 두 번째 8번 상무는 북한 체제를 수호하는 강력한 무력이라는 방패를 굳건히 한 셈이죠.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과연 다음 8번 상무는 또 어떤 모습으로 북한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갔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이 김정은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 번째 8번 상무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물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북한 체제의 핵심에 자리 잡으며 최고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생각과 결정을 조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마치 어린왕이 즉위했을 때 옆에서 지혜를 속삭이던 노련한 책사처럼 이 8번 상무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대내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새로운 시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의 조언은 북한 내부의 권력 재편부터 국제사회와의 복잡한 외교 협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순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귀에 가장 먼저 도달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와의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떤 카드를 내밀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 그림자 조언자의 역할은 실로 막대했죠.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굵직한 외교 무대 뒤편에서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상황을 조율하고 지도자의 메시지를 다듬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들이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구상되고 다듬어졌을지 생각해보면 이 8번 상무의 존재는 더욱 미스터리하게 다가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몇몇 정책이나 결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이 확고해지고 북한 체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이 8번 상무는 권력의 안정화와 승계의 복잡성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도록 윤활유를 바르고 방향을 조절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의 존재는 김정은 시대 북한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해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식적인 직책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북한의 운명을 조용히 이끌어온 것이죠. 과연 그의 그림자 같은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쳤을까요? 우리는 그의 발자취 속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 권력의 숨겨진 면모와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복잡한 역학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8번 상무라는 존재는 단순히 특정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 시대의 최고 권력자 곁에서 북한 체제의 생존과 변화를 좌우했던 그림자 권력의 총체였던 것이죠.
첫 번째 8번 상무가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두 번째 8번 상무가 무력을 강화했다면 세 번째 8번 상무는 최고 지도자의 사상과 정책을 다듬어 체제의 안정과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이들의 개별적인 흥망성쇠는 결국 북한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냉혹한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줍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들던 듯 보였던 그들의 비밀은 사실 북한 체제 자체가 품고 있는 비밀과 맞닿아 있었던 셈이고, 이 미스터리한 존재들의 실체가 하나둘 벗겨질 때마다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 체제의 예측 불가능성과 그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잔혹함, 그리고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인물들의 허무한 몰락은 우리에게 깊은 사색을 안겨주죠. 8번 상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것은 개인의 영달을 넘어선 체제 유지라는 거대한 목표였고, 그 목표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8번 상무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비밀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최고 권력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주죠.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리며 베일에 쌓여있던 권력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름 대신 숫자로 불렸던 사람들. 그들의 그림자는 아직 북한의 권력 심장부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지나간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북한의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한의 운명을 조종했던 8번 상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다음 8번 상무는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